예, 유식 보충 제2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영상을 제가 처음 찍어봤는데, 보니까 몸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손 처리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흔들고,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 얘기를 하다 말았죠. 컨셔스니스.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식을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식이 이제 심왕, 마음의 왕이다 해서 심왕을 쓰고, 각종 이제 심리작용은 심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심왕이 바로 이제 식을 지칭하는데, 식에는 이제 종래까지 이제 육식이 있어서, 뭐죠? 안이비설신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안이비설신, 신식, 의식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호식은 이제 구체적인 신체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제 육식은 감각기관이 없다 그렇게 보고, 혹시 그 육식의 근이 어디냐 하는 논의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어디에 소재하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심장에 있다 아니면 뇌에 있다. 요즘 뇌에 있다는 얘기도 제법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좀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위 이제 직접적인 인식이라고 하죠. 인식 과정을 대충 보면은 뭡니까? 감지자, 감각, 지각, 자각의 순서로 되지요. 그래서 전호식 근이, 오근이 감각을 느끼면 그 다음에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 하면은 예를 눈을 들면은 감각과 지각까지도 눈이 한다, 안근이 한다 치면은 거기서 또 두 단계로 나뉘죠. 그죠? 감각을 하는 것도 눈이고 지각을 하는 것은 눈신경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각을 하는 것은 그건 마음이 하는 거니까 육식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지자에서 감지는 전호식, 일식이, 안식이 하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은 제 육식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호식은 항상 육식의 자각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뭘로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과 지각을 따진다면, 감각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를 들면 불을 봤을 때 빨간 거를 봤다라는 것이고, 지각하면은 저게 빨갛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은 저게 수박이구나, 무슨 불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으로, 제6 의식으로 느끼는 거죠. 앞에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부진근, 승의근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부진근, 승의근. 하여튼 그건 그렇고, 문제는 이제 제 육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육식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눈이 뭘 본다든지 무슨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걸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통상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할 때는 제 육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음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이고 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다 육식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보죠. 그러면 그 육식이라는 것이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한 가지로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이제 상좌부 불교에서도 그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상좌부 불교 이론에서도 그러니까 육식이라는 한마디 가지고서는 이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다양한 작용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다양한 작용을 대개는 한 3계층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 의식이고, 그것은 보통은 의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의식 저변에 있는 걸로서는 흔히 이제 분석 심리, 해서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 얘기하고, 프로이트나 융이 얘기하는 그런 잠재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재 의식이 현재 의식보다, 드러나는 의식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죠. 그것만 봐도 이제 의식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제 의식 밑에 거대한 잠재 의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그건 이제 서양 사상에서는 비로소 19세기에 와서야 이제 드러난 거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벌써 그때부터 뭐 1500년, 1700년 전부터도 그러한 차이는 뭐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할 수 있는 의식, 그거를 제6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식보다 더 근저에 더 깊은 어떤 의식이 있다. 그거를 이제 7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바닥에는 이제 8식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7식하고 잠재의식하고는 뭐 그 차이가 꽤 있죠. 일단 어프로치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7식을 말라식, 마나스라고 하고 8식을 이제 아레야식 혹은 알라야식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서도 그 7식 얘기부터 좀 더 하면은 우리가 그 현재 의식,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주장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사고하고 이런 것을 드러난 의식 제6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바닥에 마나스 뜻의 자 써서 의라고 하는 그 식이 있는데, 더 바닥에 있는 식이 있는데, 이 바닥의 식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유식에서는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 물론 이제 잠재의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근데 단순한 잠재의식뿐만이 아니라 자기라고 고집하는 식. 이것이 지금 나다라고 고집하는 식을 마나스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제6의식은 마나스, 제7의식의 기반 위에서 제7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제7의식이 받아들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제6의식으로 반영이 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제일 바닥에는 자기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있고, 내가 어떤데, 나를 어떻게 하는데, 내 전생이 어떤데, 내가 죽으면은 뭐가 될 텐데, 나의 친척은 누군데, 내 조국은 뭔데, 혹은 뭐 이런 나의 모든 의식이라는 것은 이 나의식이라는 것에 다 기반하고 있으니까 현재 의식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바닥에 있는 것은 그 제7식이지요. 만화식. 예. 그런데 거기서 식이 그게 다냐 하면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식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제8식 아레야식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제8식 아레야식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이 아레야식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제 그 유식 그 학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 아레야식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말라식, 제7말라식 가지고 얘기가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제일 기본이 무아사상이니까. 아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선 아를 고집하고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 생활에서 아를 부정하면 남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아를 기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아를 부정하고 나서 남는 게 뭐냐라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론적으로라도. 실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이론적으로라도 무하니까 아를 부정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느냐, 뭐가 있느냐, 하여튼 어쨌든 아를 부정하고 났을 때 이 마음의 식에 아를 부정하고 났을 때 뭔가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일단 이름을 아레야라고 붙여보자. 일단 제8식이라고 붙여보자. 7보다 더 바닥에 있으니까 제8식이라고 붙여보자. 그 다음에는 아가 없다면은 제8식이라는 것도 아예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흔히 그래도 뭔가는 있지 않느냐, 그것에 아가 묻든 안 묻든 간에 아가 안 묻는다라고 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 8식에는 아는 안
안 묻지만은 아가 묻지 않는 뭔가 무구청정한 깨끗한 어떤 뭐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이제 윤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윤회 얘기는 두 가지로 봅시다. 윤회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복잡해지죠. 골치 아파지죠.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윤회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 가지고선도 뭐 2000년 3000년 동안을 계속 이제 떠드는데, 뭐 불교에서도 아예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뭐 충북대의 그 교수님이나 혹은 뭐 안베드카르 같은 사람도 그랬고, 어쨌든 그 윤회 자체는 아주 강력한 브라흐마니즘, 아트만 사상에 기인하는 것이고, 인도의 재래적인 토착적인 사고지 불교 고유의 사고는 아니다라는 것은 뭐 그건 학문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강조하면 할수록 바로 불교가 그토록 부정하려고 했던 브라흐마니즘, 우파니샤드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왜냐, 그것은 개화 사상이고 유화 사상이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면은 네가 죽어서 뭐가 되고 네가 벌을 받고 네가 천당에 가고 하는 아를 인정하는 거니까, 무아를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란 것은 아트만 사상에도 그렇지만은, 아트만 사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람은 심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죽고 나서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죽고 나서 생기는 나는 나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나를 나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후생의 나도 또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동일체가 연장된다는 그런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불교 교리 입장에서 좀 어려워지는 것이, 불교에서도 사실은 업사상은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를 얘기하거든요.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든지, 아니면 선인락과 악인고과라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금생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금생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죽고 나도 그렇겠느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세의 고통이나 이런 것이 네 전생의 악업이다라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윤회를 아주 부정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보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너는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법화경원 보더라도 너는 무슨 뭐 불가수 아승직업 후에 네가 무슨 뭐 부처가 될 것이며 이런 걸 수기해 주시고, 아주 뭐 불교 경전이나 교리에도 전생 후생의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가 윤회를 부정했다고 얘기하기도 또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전생 체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생 체험 얘기가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생 체험이 많이 악용된다고 생각하죠. 내 전생이 무슨 이순신 장군이었네, 무슨 관원장이었네 이러면서 하고 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생 체험을 전부 다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이 나의 전생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대개는 그건 환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서도,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청화 스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아주 없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이제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이 실리고 맞추기도 하고 또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지만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얼마나 그 지속 시간이 몇 년이나 갈지 뭐 그거는 잘 모르는 것이고, 다 이제 죽고 나서 아예 없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것이 있다 치자 말입니다. 그것이 있다 쳤을 때 불교에서는 있더라도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내가 죽어서 나의 후생이 나오고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이 있어도 그것이 나는 아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 입장이란 말입니다. 현생에 나도 나가 아닌데 후생에 내가 어찌 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도 내가 아닌데도 내가 저지른 업은 또 내가 받아요. 그때는 또 내가 나야. 그것이 소위 이제 무아윤회지요. 윤회는 하긴 하는데 그 아가 내 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무아윤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금생에 나도 내가 아니고 내생에 나도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생에 내가 저지른 나는 후생에 내가 받는다는 뭐 형용무슨 같은 그런 얘기가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윤회를 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을 까먹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윤회라든가 후생으로 가는 무엇인가가 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래서 부파에서도 많은 이론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드갈라 이론이죠. 부드갈라. 보트가라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 다음에 그걸 번역하면은 이나, 사람인자, 나자 해서 이나. 독자부에서는 부드갈라라는 거를 설정을 했고, 또 화지부 같은 데서는 궁생사온, 생사를 뭉화, 계속하는 오온 중에서, 그죠? 색수상행식 해서 식온 중에서 그런 온이 죽고 나서 윤회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상자부, 지금 있는 상자부에서는 바왕가가 간다고 합니다. 윤회 전생을 하는 주체가 바왕가다, 바방가 혹은 바왕가라고 한다고 하죠. 유분식 했어요. 물론 또 그 다음에 뭐 49일 동안에 간다르바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른 이제 몸을 받아서 난다고도 하고, 어쨌든 뭔가는 간다라는 거예요. 또 독자부나 정량부에서는 비즉 비리 온 아는 안데 무슨 아냐, 즉도 아니고 비리 있지도 않고 비리 떠나지도 않는 그런 온인 아도 설정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렇게 많은 부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윤회 전생을 담을 그릇을 이제 설정을 하고, 아예 당당하게 브라만 교에서는 당당하게 그것을 아트만이 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불교에서는 유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트만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아가 담기지는 않지만은 업의 전달자로서의 뭔가 그릇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칠식의 바닥에 있는 활식 아레아식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레아식에는 아가 담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이제 아가 금생 동안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업에 대한 기록만 거기에 기록돼 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제 사생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걸 흔히 이제 유식에서는 현행운 종자, 종자생 현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레아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현행이 훈습, 종자를 훈습하고, 훈습, fumigation, 김을 쪼여가지고선 그 종자에다가 기록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 아레아식에 그대로 선악으로, 찍히지는 않고, 선했다라는 기록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 그대로 선악으로 담겨지지 않는다 해서 성질이 달라져가지고선 기록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훈습이라고, 이숙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르게 읽는다. 그렇게 적힌 기록이, 아르야식에 적힌 기록이 차생에, 내생에 가가지고서는 종자 생현행, 종자가 현행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식을 제6식이라고 한다면은 나라고 고집하는 의식, 그것이 제7식이 되고, 그 바닥에서 업력을 기록하고 윤회전생하는 주체로서 설정한 것이 아르야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르야식에 3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야식의 세 특징, 그것은 지난번 김경현 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르야 3의라고 해서 장식, 종자식, 집지식 그랬죠. 그래서 그 기록이 저장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식, 그 다음에 종자로서 현행의 종자로서 보존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종자 생현행이 된다는 종자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집지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업력이 소실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감량되지 않고 쭉 이제 이어진다. 붙잡고 있는다는 거죠. 집지식이다. 그렇게 해서 아르야식의 세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을 강조했는데, 무아를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나라고 집착한다. 그래서 브라흐마니즘에서는 아트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독자부에서 말하는 보트가라, 뿌드갈라, 상자부에서 얘기하는 바왕가 등이 나라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고 집착하는 식을 제7식으로 놓고 다시 진정으로 내가 아닌 아집을 벗어난 식을 8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7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8식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의 업을 담지하고 저장하고 보유하고 나중에 싹을 틔우는 그런 존재이다. 물론 이 식에는 나의 악업도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염식이라고도 보고 염호, 그다음에 염정화학식이라고 봅니다. 이제 학파에 따라서는 그 정도로 하고, 유식의 얘기는 유식책에 워낙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변의원 삼성,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변의원 삼성. 요 용어는 나중에 이제 신유식 현장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초기 유식, 진제 유식에서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변계 소집성이 아니고 분별성, 의타기성이 아니고 의타성, 원성실성이 아니고 진실성, 이렇게 해서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이렇게 삼성을 얘기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초기 유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어부터 다르지만은 초기 유식하고 현장 유식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도 공부가 얕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초기 유식에서는 현장 유식의 4분설은 부정합니다.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전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기 유식이 더 먼저 나왔으니까 나중에 현장이 그런 소리 한 건 잘 모르죠. 그러나 현장이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너무 나갔다. 다시 말해서 삼성설에 있어서 변계 소집 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성실 성이 의타기성과는 별도로 어떤 별체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갔다는 거죠. 그런 것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초기 유식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 무아사상에 의한다면 마음이라는 것이 무아고 아가 시기 의타성인데 식의 성질 자체는 의타성인데 이 의타성이 점염이 돼 가지고선 망분별을 하면 분별성이라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분별지가 있어서 망분별을 안 하고
그 식이 깨끗하게 나타나면은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변계 소집 성이 따로 있고 또 원성실 성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분 견분이 나오고 자정분 중자정분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5분인데 이제 그 30분, 요것이 이제 녹화가 30분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 얘기는 제 3편에 가서 하고 5분 동안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자료가 없구나. 여기서 끝내기로 하죠. 선악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그 선이 뭐고 악이 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선악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어떤 경우는 선이라고 하고 동일한 행위가 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선을 행했지만 사회적으로 악일 수도 있고, 나는 선이지만 그 결과가 너한테는 악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선악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이 굉장히 항상 그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냐, 선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없는 것이냐, 선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남을 이렇게 해주면은 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어떤 남이냐, 얼마나 많은 남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은 선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악 판단은 굉장히 어렵고, 선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근본적인 개념이냐,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 따른 개념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락은 거의 비교적 뚜렷한 개념이죠. 고락은 불교 이론의 가장 기초죠. 왜냐, 사성제의 제일 먼저가 고성제고, 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불교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락, 불고불락은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고락, 불고불락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죠. 인간은 고를 싫어하고 락을 좋아한다. 그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불교도 고를 해결하고 락하려고 하는 것이 다 불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고락은 우리가 피부나 감각기관으로서도 바로 고락을 느끼고, 그것은 수지요. 색수상 행식에서 수고, 또 감각기관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마음으로도 고락은 많이 느낍니다. 예? 또 이제 불고불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와 락은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선인 선과,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결과가 온다 라고 하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죠. 그래서 선인 선과가 아니고 선인 락과다. 그 다음에 악인은 악한 일을 하면은 악인 악과, 나쁜 결과가 온다라기보다는 악인 고와다. 나쁜 일을 하면은 고통이 뒤따른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에서는 또 사실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6인 사과 중에서 등류과가 되고, 혹은 이제 선인 선과 하면은 등류과고, 그 다음에 선인 그것이 락과 하면은 이제 이숙과고, 뭐 이래가지고선 이제 인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선인 락과, 악인 고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악의 행위의 결과로서 고락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랬을 때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하는 논의는 또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는 하고, 3회에서는 일단은 삼성설, 변의원 삼성, 그거를 다뤄보십시다. 여기서 끝냅니다. 2차는.